자, 그러면 이제, 자, 4페이지, 목차 한번 보실까요? 목차. SQ, EQ, IQ.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SQ, EQ, IQ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제 여기에,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물론 앞으로 이제 뭐, 서로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요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임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이제 교수 카톡에다가 좀 그 진행되는 내용들을 좀 올리도록 해볼까요? 그래서 뭐, 오늘 요일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토론은 뭐 어떤 내용을 주제로 뭐 이야기가 가능했는지, 축복 기도는 또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뉴얼 없이 이것만 주시는 거죠?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할 때 예.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멘트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매주마다. 예. 한번 해볼까요? 저 매주 모이고. 자, 일단은 이제 교인들이 이걸 공부를 해야 돼, 일단. 또 이걸 공부해야 되고 이걸 또 해야 돼. 그렇지. 이걸 해야 이걸 하지. 그러면 이거는 멀었네요. 또 신경 좀 써야 되네요. 이거 끝나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분들은 시작을 해보시라고요. 해보는데, 근데 이거 안 하고 이거 못 하겠는데. 예, 요게, 이거 할 때 이거 해야 돼. 예, 이거 할 때 이거. 예, 이거 할 때 이거.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일단은 요거를 해야 내용을 알 수가 있으니까. 네. 네. 방법이 똑같습니다. 예. 자, 이제 일단 한번 또 해봐야죠, 뭐.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제 1장, 우리 지금까지 나왔던 책에는 뭐 뒤에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이제 정리해놓고 싹 빼버리고, 요거는 이제 계속 하면서 요걸 할 때, 월요일 날은 이건데 내용이 뭔가. 그래서 이걸 수시로 본인이 읽고 그 속에서 이제, 어쨌든 진행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이게 한 달 내용이에요.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이제 25가지의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정체성 일깨우기, 올바른 가치와 분별력 키워주기, 행복 능력 키워주기, 위기 극복 능력 키우기, 공동체를 위한 삶 협동정신 키우기, 주일 컨설팅하기, 자기 감정과 친해지기와 치료하기, 생명과 삶의 소중함 일깨우기, 자존감 높여주기, 좋은 성품 훈련하기, 좋은 파트너십 갖기, 상대방의 감정과 친해지기, 대화법 훈련하기, 지적 재능의 목적 인식하기, 주도적 삶 살기, 적성 찾아 발전시키기, 질문의 능력 키우기, 3가지 학습 방법, 창의력 키우기, 즐겁게 학습하기, 변화 추구하기, 발음의 중요성, 성장과 책임, 독립하기, 사춘기 관리하기, 합체의 능력 키우기, 감사의 능력 키우기, 그 뒤에 거는 이제 문제야 아픈 마음을 가진 아이 대응하기, 또 가정학교 운영 방법, 이렇게 정리했으니까요. 한번 쭉 보자. 자, 먼저 제일 1단원에서 가정학교의 중요성이에요. 중요성.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보통 다음 3가지 영역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자, 우리 보통 교육 그러면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 곳은 지금 어디죠? 가장 비중을 중요하게 두는 거. 네, 학교교육이에요. 그냥 맡겨두는 상태예요, 현재.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은 가정이다.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을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의 교육. 이건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이게. 가정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성경적인 교육이에요, 이게. 그것이 천지창조의 현장을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1장은 인간의 구성이 개인,
가정, 사회 순서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개인이고, 그 다음에 가정이고, 그 다음에 사회예요, 이게.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개인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이건 사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가정, 사회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의 대표적인 단어가 뭡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이 이야기예요. 단지 수신을 그 사람들은 세상은 자기가 하는 거고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수신이고 이 차이예요. 중요성은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뭐 가와만사성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자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옛날에는 교육이 우리나라도 다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그 다음에 서당에 가서 배우고 서당을 못 가는 사람도 가정교육. 이게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학교 교육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가정은 이루어졌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가정교육보다 뒤에 등장을 하죠. 어디든지 먼저 개인이 있고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통해서 뭔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들을 거기서 다 배우게 돼요, 이게. 그리고 어떤 학문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거를 공동기관을 설립을 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학교 기관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자,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 교육이 시작되면서 학교 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오늘날에는 학교 교육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가정교육은 점차 약해져 가고 있고 황폐화되고 있죠.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을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 결과는 학교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은 성격이 다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이 교육받아야 할 재능은 크게 세 가지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전인교육, 하나님의 형상이 교육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성재능, 감성재능, 지적재능 이렇게 분류를 한 것뿐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IQ 교육이 아니라 EQ와 SQ 교육이다. 그런데 SQ와 EQ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이죠.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제 관계에서 경험되고 배우고 익혀야 할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튼튼해지면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는 IQ 역시 튼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SQ와 EQ 교육이 약해지면 지적 재능 교육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리더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SQ와 EQ 교육이며 가정 교육이죠. SQ와 EQ 교육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고 IQ는 그 안에 담아야 될 음식과 같은 거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식을 담을 수는 없는 거죠. 이 그릇은 학교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자,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보다 책을 읽히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그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도래와 함께 세상이 혁명적으로 바뀔 텐데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그에 대비한 교육을 전혀 못 시키고 있다. 2050년 구직 시장에 어떤 능력을 요구할지 나도 장담을 못한다. 확실한 것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 내용이 그때쯤엔 쓸모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하라리에 따르면 다음 세대에 꼭 가르쳐야 할 건 통상적 교과 과목이 아니라 감성지능이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감성을 흉내낼 수 없으므로 미래에도 확실한 수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라리는 감성지능과 학습 능력은 단순히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며 어릴 때부터 다양한 책과 지식, 경험을 접해야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하라리는 아직 다양한 경험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 청소년일수록 책을 많이 읽어 감성지능을 높이고 인간 본성에 대해 탐구할 것을 추천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을 먼저 공부를 해서 그게 그릇으로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그 안에서 창의력도 나고 운영에 대한, 관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런 능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는 공부를 좀 못했어도 사회에 나가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이, 직업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갈수록 기계 쪽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어떤 행동 반복적이고 기계적이고 또 자료를 모아서 하는 이런 것들 입장에서는 전부 이게 이제 대체 기능들이 이걸 작용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가진 어떤 특정한 전문성이 아닌 아이들은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진다. 사회에서 이게 무슨 뭐 중산층을 이루고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거. 갈수록.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다가올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 경영, 전문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인간성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훈련이 되어질 때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에 대해서 최고를 만드는 거. 이게 전문가예요. 이게 잠언 2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력은 굉장히 많이 이제 일반 기계처럼 하는 건 기계가 이제 하니까. 근데 그런 기계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창의력적인 사람은 보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제 밑에서는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뭘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웬만한 건 전부 기계들이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뭐 하다못해 백화점이나 또 뭐 어디 가서 뭐 판매원으로도 일할 수 있고 또 뭐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앞으로 그게 전부 다 이제 기계가 반복되고 자료 제공하고 통계적이고 어떤 뭐 이런 업무들은 뭐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요즘에도 이미 우리 그 슈퍼 같은데 일하는 사람 없는 슈퍼 그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게. 예. 그러니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면은 굉장히 좋죠. 뭐 최저임금이니 뭐니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뭐 도둑이 강도가 뭐 들어와도 사람 인명 해칠 거 없고. 그거만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뭐가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제 슈퍼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작동하고 보완하고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계속 하고 뭐 하던 걸 이제 기계가 다 대체하고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뭐가 필요해요, 이제. 그렇죠. 그걸 이제 관리하고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개발해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복구하고 이제 이런 이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가가 높죠, 이제 그 대신에. 네.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도 뭐 기초적 자료, 뭐 그런 법원이나 판사들,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라는데도 초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초기 업무는 뭐 지금도 자료 여기서 꺼내는데 인공지능이 이거를 조금 더 많은 자료들을 판례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지금은 처음 이제 변호사 된 사람들이나 이제 초보자들이 아니면은 그런 업무만을 또 하는 이제 법무 이제 직원들이 이제 필요했잖아요. 판례 뭐 하나 하려면 판례 조사도 다 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가 다 해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최적의 판례를 이제 자료를 내놔 주죠,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거 보고 이제 뭘 할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이제. 사람을 설득하고 그거를 이제 효과 있게 판사 앞에서 변호하고 그러니까 이게 뛰어난 설득력, 인간의 감성, 공감적인 능력 이런 게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수준 높은 그런 이제 변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기초적인 일이나 반복적인 일이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래도 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뭐 사회에 제대로 이제 그런 쪽으로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도 뭐 그런 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 같은 경우도
그게 어느 때 확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자꾸 연구를 하니까 이게 어느 단계에 가면 그런 직종들 역시 다 이제 뭐 보일러 용접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관리자, 시스템 관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리하는 사람, 보수, 또 창의력적인 사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시스템 관리자들이나 이런 차원들에 대한 건데, 요건 이제 그래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 해놨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평생 공부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시스템이 금방금방 바꾸니까 이거. 그렇게 위에 있는 시스템이 요 조금 전에 쓰던 기계들이 또 어떻게 돼요, 이거? 금방 또 바뀌어요, 이거. 더 나은 기계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걸 따라가고 그거를 관리하려면은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모든 그 제품이 다 완전히 세계화가 돼가지고 지금 알리바바나 이런 중국의 미국의 아마존 이런 데 가서 사이트 하면 그 기술이 전 세계가 다 동시에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뛰어난 사람은 공통의 그걸 보는 거고 계속 노력해서 가지 않으면 그러지. 하는 세대가 이제 네. 그래서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렇게 막 애들이 죽어라고 공부하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재래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재래시장. 왜? 먹는 거. 이거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온라인을 통한 자기 전문성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예. 그러니까 어설프게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중하위권에서 대학 간다, 뭐 한다, 이럴 게 아니고 아예 마음가짐.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거는 이제 또 자기 마음의 자세가 이게 영성 교육이 잘 돼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존심, 체면, 친구들과의 관계 뭐 이런 거 싹 내려놔야 이것도 가능하다고 이게. 예.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다또 장사시킬 수도 없고. 우리들 뭐하냐고요. 중년 노인들 다 뭐하고 젊은 애들 것도 다. 아니 그러니까 중년 장년들이 이제 자꾸 물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줄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반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족발집 우리 동네. 그거 할머니가 그걸 해요. 구리시장 족발집. 근데 그 할머니가 그걸 하는데 하루에 80개 정도 팔아요. 이렇게 식당도 아니야. 재래시장 가면은 노상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를 해서 하는데 하루에 80개 정도 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큰 거는 대짜는 23,000원인가 이렇게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80개면은 160만 원이에요. 그 160만 원이면은 이게 하루에 160만 원이면은 이게 글쎄 원가가 있어도 그러니까 원가가 있어도 그게 뭐 50%나 뭐 이렇게 더 가겠어요, 이거?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 내가 볼 때 원가는 50%도 안 가. 그러면은 뭐 한 달에 20일만 일을 한다고 해도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차라리 쪽으로 자기를 장사하는 쪽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을 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업무적 영역에 아이디어를 좀 첨부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세상의 모든 삶은 다
시장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모든 경제나 이건 다 시장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옛날 뭐 우리 지금 뭐에 순댓국밥이니 뭔 국밥이니 그게 다 꿀꿀이죽. 네. 그런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의 방향을 아예 처음부터 틀어버려 가지고 그런 분야에 한 10년, 20년씩 이렇게 집중을 하면 이 전문성을 갖는다고요, 이게. 그러면 보통 전문가들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인데 시문은 안 하는데 이분은 이제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상 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이제 그 경계선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 친구도 이제 부모교실 가서 공부도 하면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내 고민이 참 이렇다. 참 우리 청년들에게 사회를 좀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할 방법들이 없냐 그랬더니 그 안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방학 때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얘를 거기 보내.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걸 좀 운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이제 방학 때 되면은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 좋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청년부 자체 내에서 그 조그만 트럭 있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그런 거 한번 실습을 해보자. 그래서 같이 해보고 또 이제 사회 경험도 좀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쟤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 체험을 좀 하는 거죠, 이게. 아, 이게 좀 대학은 나왔는데 직장생활 못하고 자꾸 직장 가려고 시험 준비한다고 그러고 그게 막 몇 개월씩 하고 어떤 때는 막 1년씩 지나고 2년씩 지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이게 그게 아니야, 이게. 그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유대인들이 기술을 가르치고 뭐 학자가 되기 전에 구두 수선공이 되라. 구두 수선공은 어디 가서나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구두 수선공은. 예? 구두 수선공은 뭐 어디 가나 그 먹고 살 수 있다고. 구두 닦고 구두 수선하고. 그렇죠. 저도 청소년 시절에 종로에서 전 구두 닦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다방 앞에 그래가지고 구두를 닦으면서 뭐 이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이제 보냈죠.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예? 그때는 자릿세 같은 거 없었겠죠. 자릿세는 없는데 괴롭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텃세. 예, 조폭 같은 애들 뭐 이렇게. 그게 자릿세라고 말이지. 예. 네,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미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의 그 내면에 그런 게 지금 싹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 이쪽으로 가능한 거지. 우리 아들, 저도 우리 아들 할 거 없으면 상추 키우자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해봤으니까.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니까.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노동 현장을 그거를 공부를 시켜야 된다니까 지금. 그렇다고 뭐 요한이한테 구두 닦기를 안 시킬 거 아니에요. 요한이는 아직 미지수니까. 응? 아직 미지수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같은 마인드. 그래도 그때만 해도 나도 중고등학교는 이거는 시간 낭비다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대안학교를 찾아서 잘하는 것만 가르치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까지 가게 된 건데 지금은 이제 그 개념이 더 강하죠. 이제 나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 1학년 아이 내가 멘토하는 아이는 일단 그런 쪽에 내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쪽에 공부도 하지만 만들 줄 아는 거. 얘가 막 디자이너를 그 칠판 놓고 나한테 강의를 한다니까요. 얘가
1학년짜리가 옷은 뭘 만들고 어떻게 하고 뭐 여기는 뭘 갖다 붙이고 꽃을 그려가지고 뭐 갖다 붙이고 막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바늘도 빌려왔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경험을 시켜주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손톱 관리해주는 손톱만 관리해주는 그 있잖아요. 네일 아트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우습잖아요. 진짜 돈 많이 번대. 11조에 거의 100만 원 정도. 진짜? 네. 네일 아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김제에서. 김제에서. 네, 우리 딸이 엄마 나 그거 해보면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면은 뭐 창피함이나 이런 게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얘 1학년짜리는 학교 막 뛰어들어오면 처음에는 이제 나한테 가까이 안 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같이 놀아주고 춤추고 그래주니까 좀 친해져가지고 이제 오면은 목사님 저 쉬어하고 올게요. 뭐 그런 게 이제 애들 때는 전혀 그런 개념이 이제 뭐 창피하다 뭐 이런 게 별로 없어. 허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들에게 이런 노동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커버리면 창피하고 아유 그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어렸을 때는 그런 개념이 뭔가 하는 게 재밌는 거야.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그때 이제 내가 밑에 내려와 보니까 타이어가 빵꾸 난 거야. 타이어 빵꾸 났는데 요한이 그때 몇 살 때였어요. 얘는 막 신나가지고 그때 차 트렁크에서 그걸 꺼냈던가 그거 이제 고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도구함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그거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인식시켜주고 어렸을 땐 그게 놀이잖아요. 놀이.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뭐 노동이라고 생각이 아니고 장난감이에요. 재밌게 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면 유치원이 이제 그 고물상처럼 고물상과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망가진 냉장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지들끼리 놀면서 뜯어 고치고 만져보고 다 이런 걸 이제 키워주는 거지 이게. 우리는 뭐 절대로 그거 아니죠. 완벽한 것만 딱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부모 학교를 통해서 이런 걸 이제 인식을 바꿔줘야 돼 일단 인식을. 그러니까 공부라는 말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라는 말의 의미가 기술과 학문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뭐예요? 현장의 삶이라고 이게. 그걸 하면은 먹고 살아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은. 근데 학문이 먼저 많이 들어가면 이제 다 좋은 것만 편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편한 거 좋은 게 이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게 피자 한 조각 놓고 수십 명이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러려면 국가가 계속해서 이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형태 가지고는 안 돼요. 정부에서 이렇게 취업하고 하는 것도 대부분 노인층이 많잖아요. 노인층이. 그러니까 뭐 그것도 노인들이 뭐 그냥 있는 것보다는 안 돼. 보통 그런 거. 지난번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 그런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인력이 이제 많이 배치가 되는 거야, 이제. 쓸데없는 인력이.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보통 심한 거 아닙니다. 저 근무하는데도요, 제가 그런 쪽에서 일하는데 애들이 할 일이 없는데도 그냥 공무원을 채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데려왔는데 밖에 빈둥빈둥하고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또 눈치 보니까 밖에도 못 나가게 합니다. 차라리 그냥 할 일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리고 돈 줄? 네. 야,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력이 늘어나려면 뭐가 늘어나야 됩니까, 이게? 그렇지. 자동적으로 이런 창의력적인 새로운 아이템, 이런 중소기업들, 회사들이 자꾸 커야 된다고, 이거. 그래야 그 속에서 일꾼들이 채용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게 지금 우리끼리는 그런 대로 뭐 어떻게 저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많이 나와줘야지 이게 뭐가 되는데. 자,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벌써 청소년들만 돼도 얘들의 관심은 온통 다 미용이고 그 다음에 성형이고 그냥 다 그쪽에 다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늦어버리는 거야,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이 안 된 애들을 어느 순간에 체질을 바꿔서 쓰려고 그러면 이건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이쪽보다는 얘네들은 뭐 내가 상담을 한다고 해도 오지도 않아. 그거 뭐 오라고 그래도 안 와. 응? 내가 상담을 통해서 교회 등록해서 청년부에 보내준 애들로 있는데 기존에 있는 애들은 자기들의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데도 안 온다니까 이거. 이게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목사님한테 가도 뭐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안 가고요. 우선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내놓는 걸 꺼려하고. 왜? 그런 훈련을 안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있으면은 누군가 멘토하고 가서 상담하고 조언을 듣고 이런 삶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어. 다 커가지고 그러자니 목사님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엄한 것 같고 그 앞에 가서 뭔가 좀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야, 너 좀 목사님한테 좀 와서 의논도 좀 하고 그러지 왜 도대체 안 오냐. 갈게요. 그것도 안 와.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이야기했다가 또 그나마 안 나와버릴까봐 또 이제 내가 눈치 보고 말도 못하고. 요즘 애들이 지들끼리는 계속 그러는데 이게 뭐 위에 누구한테 들으려고 하거나 상담을 하려고 하거나 배우려고 하거나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고 자기 의견 표현하고. 맨날 유대인 이야기밖에 내가 지금 안 하는데 유대인은 맨날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애들끼리 친구 집에 가서 자게 하고 해요. 그런데 가면은 아주 지겨울 정도로 질문을 해,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유대인촌에서 살았던 사람이 써놓은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이 참 실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어. 근데 자식들이 나중에 다 그 회계사 되고 다 그런 쪽에서 다 일을 하더라고. 그렇게 유대인들 방식으로 옆에서 보고 또 조언도 듣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들의 질문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 딸이 따라서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자면 얘네들은 싫을 정도로 무례할 정도로 자기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아저씨 이건 뭐예요? 한국 사람은 뭐 어떻게 살아요? 한국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한국 사람의 음식은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나중에는 막 지칠 정도로 질문을 한다는 거야, 이게. 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부족하면 랍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는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저분한테 가서 배우면 된다.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이게 존중이 되는 거야, 이게. 네. 근데 우리는 벌써 나이 많이 먹은 사람한테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안 하고. 평생에 쌓인 경험과 이런 거를 들으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예. 걔네들, 그 유대인들은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잠언의 그 이야기가 다 그 사람들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머리가 흰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 머리를 숙여라. 왜? 지혜의 보고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의 보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이 집에는 지금 꼬마 하나 있잖아요. 꼬마. 아들, 딸은 이미 컸으니까, 그 집에 또 딸아이 하나 있으니까, 걔를 대상으로 해보고, 아니면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이제 시켜야 되고,
부모들이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데는 교회가 크니까 땅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이런 직업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놀이시설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뭘 보고 사느냐가 그 아이의 미래에 이게 가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골프 황제는, 우주는 자기 아버지가 골프 하면서 맨날 그거 보이잖아요. 장난감이 그거예요. 골프채가 놀이채예요. 모차르트는 아버지가 음악 선생. 맨날 그거 보고 그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뭘 보여주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방향에서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분야를 여행도 하고 그 분야를 계속 보여주고 그 분야를 갖고 놀게 만들어주고, 네. 이런 보조적 역할을 그 사람들은 잘하고, 우리는 그냥 너 이런 훌륭한 사람이 돼라고 하지만 도대체 뭐가 훌륭한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3가지. 첫째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둘째는 공익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셋째는 가능하면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라. 네. 이 3가지가 필요해요. 예.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사회적인, 공익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3번째는 결국은 일은 수익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익을 얻는데 내 삶도 유지가 안 되는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평생 쪼들리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겨우 자기 혼자 지탱할 정도의 수익성을 갖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남에게 꿔주고 나눠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살게 할 거냐는 거는 결국 그거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성 교육, 가정 교육이 망가지고 학교 교육에만 의존하는 오늘의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이들의 세대에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저렇게 부모가 가진 재산 상속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산다고 해.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 이제? 뭘 먹고 살 거냐고, 이거. 네. 이게 참 답답한 이야기. 부자네 애들은 제대로 SQ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맨날 방탕하고 놀고 마약에 취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인간의 사는 이유와 가치를 모르다 보면은 돈은 있지. 그 다음에 그냥 방탕의 길로 가는 거죠, 이게. 밀려오는 문명의 기기들 앞에서 기계가 되어가고 있는 아이들,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수많은 탈선의 문화들 속에 방황하고 범죄인이 돼가고 있는 아이들, 공부는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아이들, 아무런 꿈과 비전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필요하면 선생님, 부모들까지 고발하는 아이들, 막상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대학까지 마쳤지만 방황하며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아이들. 이게 처음부터 이런 팔자로 보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장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성장 과정. 그 성장 과정 속에는 당연히 부모의 역할이 크죠. 그러면 부모의 역할을 지금 부모가 뭔가 모델이 돼주고 부모가 뭔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있냐는 거야, 이거. 네. 물론 다는 아니다. 그러나 많은 자녀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마음 아픈 사람 누굴까?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장년층들의 기도는 다 자식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뭐 자식 취업, 또 뭐 아니면 주의를 지키고 예수 안 떠나게 만드는 거.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들의 자녀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서 내가 이 운동을 안 하면 미래는 희망 없다, 이거. 네.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사무엘과 같아요.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직한 사람입니까? 그 자식 세대에서 백성들이 우리는 이 자녀들을 리더자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무엘의 자녀들 분량하러 큰 거야, 이거. 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윗. 하나님 앞에는 막 절대적인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가정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로 엉망진창인 가정이 이 다윗의 가정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거냐는 거야, 이게.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죠. 그래 놓고 마지막에 가면 부모들의 그런 눈물이에요. 딴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 다. 학교 선생님, 지나가면 끝이야. 부모는 아니다.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일하고 수고하면서 애쓰고 그들의 모습을 평생 지켜봐야 할 부모들. 그들의 마음이 가장 아프고 답답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며 어디서부터 개선할 수 있을까? 누가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학교도 아니고 가정이며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들의 각성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부모들이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부모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모로서의 그런 관계, 권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해야 돼요, 이거.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는 뭐 같이 있어도 뭐 할 말도 없고 그런 거죠.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로마 제국의 멸망은 가정교육의 붕괴에서 왔죠. 소수의 작은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세계에서 흩어져 살면서도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된 유대인들의 성공은 가정교육의 성공에서 온 거죠. 그들은 학교교육보다 가정교육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학교는 없어져도 가정은 안 없어지는 거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 학교나 학원에 아이들을 맡겨두고 구경만 하고 있는가? 이제 가정교육이 시작돼야 한다. 아이들을 간섭하고 구속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SQ와 AQ의 삶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K댐 운동과 G7 운동의 마지막 종착역은 가정이다. 천국운동의 마지막 결론은 가정이에요. 네. 가정에 천국이 임해한다는 말이다. 가정이 살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정교육, 가정학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부모교실, SQ, EQ, IQ 재능 개발을 공부한 가정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것이 기본 뼈대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가정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문화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거. 기존의 방식으로 사는 가정이 아닌 기독교 복음을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 하나님의 형상을 기준으로 하는 성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천국인의 문화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가정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동안 살아오던 삶과 달라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죠. 완전히 다르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이 예수 믿는 것이 가정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울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말씀 듣고 그리고는 가지만 가정에 가서는 다시 살아오던 문화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 교육이 될 수 없는 문화. 네. 그러나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고 축복의 길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항상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왜 이런 생각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한 아이를 최소한 20년은 길러야 되는데 그잖아요. 최소한 20년 동안은 초등학교 6학년, 중등학교 6학년, 대학교 최소한 한 아이를 붙들고 20년은 씨름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 그래봐야 그런 기간 시간이 안 나오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까? 나를 계속 얽매이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삶. 소금과 빛.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아이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애들 그냥 보면 그냥 너무 답답해요. 걔들은 걔들의 삶이 있겠지만 그냥 예배당에 와서도 앉아있기만 하면은 다 이것만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다. 하여튼 앉아있는 의자만 있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다 그러고 있는 거야 이거. 눈동자를 보면 멍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옛날에는 세계에 나가서 세계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 청소년 아이들을 생각하면 먹먹한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자녀들. 부모는 그런 데 대한 의식도 별로 없지.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이런 이야기 설교 시간에 하면 목사님이 또 세속화됐다고 또 그래가지고 뭐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 어쩐다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냥 나는 내 사명이니까 그냥 끝까지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가보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어쨌거나 그런 방향성의 설교를 하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모이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또. 주일날 설교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뭐 교회도 자꾸 성장하고 발전하니까 뭐 현실적으로도 뭐 감사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새로운 어떤 틀을 만들어야 돼. 그게 청교도처럼 소수의 인원이라도. 그러잖아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가서 오늘날에 미국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갈 때 몇 명이에요? 162명이었나?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절반은 다 죽고 나머지 절반이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이제는 죽도 밥도 안 돼. 교회 안에 들어올 애들도 없고 이제 안 들어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재미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도 확실하게 키우는 애들이 중심이 돼야 돼, 이제. 얘들이 영향력을 강하게 미칠 수 있는 애들을 이걸 키워야 된다고, 이걸 키워놔야 그 다음에 걔네들을 통해서 뭐 영향을 받고 뭐 사회적인 어떤 집중도를 좀 받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막 안타깝게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성도들이 어느 정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들이 모릅니다. 주일날 어제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해도 거기 이제 사모님 하나 목사님 사모님 한 번만 저 목사님 애타는 저것이 보인다고 이러지 따라가고 그냥 졸고 뭐 하고.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기존 분들보다도 이제 주일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생기가 돌죠. 그렇죠. 생기가 돌죠. 왜? 이런 입장에서의 복음운동을 바깥에서 교회들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등록하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다 공통적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 좋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열린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야. 뭔가. 우리가 막연한 그 구태의인한 기독교적 교리적 이런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교할 때, 얼마나 복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같은 예수 중심이라도 그냥 추상적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이 있으니까 그 현장을 만들자. 예수 정신을 갖고 진짜 예수쟁이처럼 살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내가 이거 애들 이 문제를 다루기까지요. 얼마나 많이 번민을 했는지 압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싫다고 그러고 또 뭐 근데 개인 멘토 하면서
딴 교회 애들, 누가 부모들 상담하다 보면, 멘토하다 보면 된단 말이에요, 얘는. 이게 애들을. 그 이제 상담하다 보면 애들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러면은 애를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은 애하고 멘토링을 하면은 애가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학교 성적까지도. 응? 그러니까는, 야,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여튼.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사명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박보실 권사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교실을 따로 해. 마음교실. 그래가지고 애들 지금 한 5-6명이 꾸준히 지금 주일학교 예배, 주일학교 나오는 애들은 한 50-60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6명이 이제 꾸준히 매 주마다 이제 해. 따로 데리고. 그렇죠.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좀 이제 좀 확대를 해볼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 되면 지난번에 이제 교사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교사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교사들 교육 공부 좀 하자 이거. 그래가지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금요 기도회 전에 일단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내가 이게 좀 다 완전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 사람들을 키워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정을 정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키워내야 돼, 이게.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네. 자, 아시겠죠?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자, 9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교육 내용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에요. 부모가 사는 교육이야. 사는 교육이라고요. 부모가. 살아야 훈계도 하고 살아야 조언도 하고 살아야 소통도 하는 거예요. 이거. 교육 방법은 이 가정학교에서는 요 3가지를 일단 사용을 해볼 생각이에요. 요 3가지. 하나는 축복 기도. 대화하려고 해도 잘 안 하니까 이걸 우선 사용을 해야 돼, 이거를. 그 다음에 질문. 그 다음에 토론. 여기까지 가주면 최상이 될 수가 있죠. 네. 정 안 되면 일단 축복 기도부터 시작을 해보자. 근데 자기 자녀가 학교에 갈 때 축복 기도하고 올 때 잠잘 때 축복 기도하고 그런 가정도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실제로.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애가 학교 갈 때 애 붙들고 축복 기도 해준 일이 별로 기억이 안 나. 네. 어때요? 목사님 하셔? 네. 갖고. 오면? 올 때는 제가 언제나 없어요. 없고. 잠잘 때? 잠잘 때는 좀 전에 해줬는데 요즘은 안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갈 때. 네, 우리 개인의 부모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집중이 가정과 아이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집중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너무 바깥에 많아요. 너무 바깥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가정 중심이에요. 가정 중심. 하여튼. 자, 그래도 일단 도전을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10분간 휴식하고 또 도전합시다.